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요 위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이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반등하고,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다가 올라가는 두 가지 움직임, 밟고 올라가든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모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박스권이, 이 광활한 박스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릴 것이고,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구조적 프랙탈이 사람들을 이제 겁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 이후에 다 이렇게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트리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는 지금 보면은 게임 코인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아이드라든가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제타체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오르는 상황이 있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도미넌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오르게 된다면 또 비트코인 중심으로의 또 강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당분간 비트코인 넣어주시면 된다.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폴리마켓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올랐어요. 지금 64%까지 더 올랐는데, 이러면 거의 지금 30%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제 연합뉴스 보세요.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힐러리가 전국 단위에서는 이겼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냐? 미국은 승자 독식으로 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이긴 쪽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합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경합주긴 한데요. 어쨌든 그 주요 경합주들을 지금 트럼프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게 스윙보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로이터에서는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걸 받아 적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예측 모델이 원래는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했었는데, 선거인단 투표 자체에서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뒤집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즘의 장세가 딱 이거예요. 꾸역꾸역 올라가거나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보면 뭔가 내려갈 것 같고 과열도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올라가고 어느새 너무 올라가면, 이게 보통 비트가 2020년처럼 독주하거나 그럴 때 많이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항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가 먼저 가지고 도미넌스를 빨아주고,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그 다음 뭐 솔라나 같은 다음 시총을 사고, 점점 내려오면서 자발트까지 가는 그런 순환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 했을 때 3전을 먼저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3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못해 에코프로까지 오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순환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무슨 사이클의 고점을 본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 차트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날짜가 이제 비트코인이 2025년 4월에서 6월이 사이클 상단이 될 것 같다. 뭐 가격은 이제 너무 높게 잡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일자를 저도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2021년처럼 부처빔이 오기 전 4월 정도가 저는 좀 고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올라가는 모양을 좀 봐야 된다는 거.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영상을 2개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살짝 바뀌긴 하지만 큰 틀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른 재료나 이런 것들 소개하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보면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소유권은 약 20% 정도 된다 그러고, 자산관리자는 19만 3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게 보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세일러 얘기를 제가 또 할 건데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주요 선을 뚫고 리테스트하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끝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선이죠. 이 선을 닫고 가냐, 여기서 끝나냐,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테슬라의 7.76억 비트코인의 이체는 기업 보유 원래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과 국제안정위가 토크나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점점 이런 게 다뤄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 점점 이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게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파이낸스 그 대출 금리가 연 30% 정도 급등한다는 건 대형 현물 트레이더들이 대규모로 포지션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이거는 대출 금리가 30%가 되면은 정확한 강세장의 신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가 1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은행으로 자기들은 성장할 거다라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세일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을 맡겨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탈중앙화인데 중앙화 시켜야 되는 거고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흔히 맥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긋고 있어요. 암호화폐 무정부주의자에 가깝다. 그 주장은 오랫동안 이어진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블랙록이 ETF에서 비트코인 계속 사고 그리고 세일러가 이렇게 모으는 게 결국은 어떤 은행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상품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ETF를 사게 만들고 실물 금을 안 사듯이. 근데 부자들 중에서 굳이 ETF가 세금을 더 적게 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금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한 개나 이상으로 모아주는 게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린 게 다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큰 틀에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땐 중앙화가 되면서 이 제도권으로 가져올 것이고 다만 그걸 자유롭게 통제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실물금 처럼 비트코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당연히 맥시들과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무정부주의자 발언을 하면 당연히 두드려 맞죠. 미국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불려가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제도권으로 가면서 본인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마이클 세일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정의라던가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개인이 봤을 때 받아들이면 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일러가 변했다라던가 5만 가지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세일러가 이전에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물을 미리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현물을 못 살 거예요. 거래소 유지 물량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기관들 그리고 자산운용사 그리고 세일러 등 매집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 큰 양을 한 번에 매집을 하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비트코인을 하나 이상은 내가 꼭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